자, 그럼 또 이 분위기에서 우리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우, 소리가. 지금 딱 2명 빼고는 표정이 다 좋습니다. 꼭 그 2명은 엄마가 강제로 데리고 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밤도 늦었는데 제가 오늘 그 친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약간 스트레스 받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솔직하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강의가 재밌어서 내 아이에게도 보여줬고 뭐 내 가족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래서 아시게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을 사회적으로 피라미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라미드죠. 대단하죠,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네,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도 피라미드처럼 다단계로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 강의를 내 아들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서.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그 아들이 제 강의를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다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네?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럼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든. 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물어본다고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라 하느냐. 그럼 뭐 베드로가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선생님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에 대해서.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 사람이 뭐 말을 막 하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신내림을 받은 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중학생 애가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하기 이전에 제가 한 두세 방향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안 행복해 보인다. 본인이 안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사람들한테 강연을 막 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넌 맨날 행복하냐. 그럼 미친 거 아니냐. 맞아. 이렇게 항변. 예? 사람이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있잖아요. 항상 행복할 수 예? 있냐? 뭐 강사님이 강의하시는데 뭐 항상 뭐 스마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사님 어떻게 맨날 스마일해요? 예? 고객이 진상이 반이에요. 진상이 반 미친 40%예요. 예? 정상이 10%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사랑해요 고객님을 하냐고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더니 고객이 뭐랬는지 아세요? 나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비스 친절을 무슨 고객 만족을 하냐고요.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기도 막 항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럼 어떻게 뭐 맨날 행복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시했어요. 무시. 뭐 들을 필요도 없어. 사람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어떻게 그 가나?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자꾸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선생님 별로 안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럼 행복은 뭔가? 그럼 만사형통이 이제 그만? 그만하니까 옆에 PD가 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게 지금? 이렇게 지금 콧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네요. 콧바람에서 콜라겐이 나와요. 콜라겐이. 자. 그럼 나 이제 모든 거 다 그만해야 되나? 안 되지. 뒤에서 안 되지. 같이 가는데 우리는 지금. 같이 가는데. 내가 누굴 믿고 셋째를 가졌는데. 행복해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오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강의하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제 강의할 얘기 안 합니다. 미리 잘 강의도 짜지 않아요. 신선도가 떨어질까 봐. 물론 준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준비 안 한 건 조금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신선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신선도. 예?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예? 의심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도 눈치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2kg가 빠졌어요. 아유.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전 스트레스 받는데 살찌는 여성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찔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살이 빠지게 되는데. 그리고 다 그만둬야 되나? 이거 방송도 다 그만둬야지. 라디오도 그만두고. 그래서 실제로 뭐 몇 개를 다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이제 뭐 CBS 빼고는 제가 고정으로 나가는 건 그만하겠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그만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사실 큰 거였죠. 그 대학이 그냥 대학이 아니었어요. 여대. 예? 정말 여대. 제 충격이 얼마큼 심한지 알겠죠? 예? 여대 강의를 예? 교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걸까? 만약에 한두 명에게 들은다면 안티로 치자. 그렇지만 사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어쩌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인일지도 모른다. 그럼 이 사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안 행복해 보이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한 40%에서 60%를 찾게 됐어요. 너무 다행이죠.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일한 지 10년이 됐는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방송은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처음 강의를 할 때 어떤 데서 강의를 했냐면 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부의 강사를 불러다 놓고 강의해라. 이런 데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앞에는 기업의 임원들이 앉아 있고 뒤에는 노조 간부들이 조끼에다가 이제 단결, 투쟁 그리고 쟁취 죽는 날까지 하나 돼요. 뭐 이런 게 돼 있다고요. 막 이렇게 벽에 뭐 죽는 날까지 하나 돼요. 뭐 총노조원 뭐 연합 뭐 노사 타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저한테 뭐를 강의를 해달라고 하냐면 노사가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좀 뒤에서 지금 머리에 띠 단결 주먹 이거 하고 있고 막 민중가 부르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앞에서는 막 상무님 이사님 막 앉아 있는데 잠깐 휴전산 상태구나. 그러네. 그 상태가. 권은희 감독님.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노사가 하나 되는 거 해달라.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제 정리하시는 분, 정리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정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설계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최고로 힘든 건 카드 채권 추심원이 있어요. 전화로 해서 네. 고객님 왜 그렇죠. 돈을 안 갚으세요? 빨리 갚아. 말 까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전화나 받아본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방청객 중에서. 상당히 선량하게 생기신 자매님 한 분이 신불자 같아요. 신불자. 신용불량자죠. 자, 그런 전화 받으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본인도 모르게 막 화내고 막 그런다고요. 막 욕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고객에 서비스하는 소통 목소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면 니들이 나한테 알려줘라.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강의에 또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겉은 평화롭지만 실로 전쟁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10년을 강의를 한 거예요. 10년. 그런데 그게 되게 버거웠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의를 갔는데요. 그때는 렌트카가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였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날 렌트가 처음인 거예요. 아니, 그 운전 기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업 연수원이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에 갈 거를 한 3시간 조금 넘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장님 80분. 제가 30분 늦은 거예요. 1시간 반 강의. 아침 조찬 모임이었거든요. 아이고. 강원도에서 하는 거. 분위기가 완전 싸. 완전히 추도 예배 분위기 된 거예요. 야. 분노의 추도 예배. 그러니까 분노에다가 추도까지 같이 이제 믹싱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제가 강의 초반엔 다 노래를 했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늦었고 그리고는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 한 거죠. 분위기 만회하려고. 그래서 이제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헤이야 이렇게 하는데 데이야 삑사리. 삑사리. 아이고 거기 삑사리까지. 음악 전문 용어 삑사리. 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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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표정이 더안 좋아. 더한 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맞아. 시켰기라 했으면 몰라도 지가 하겠다고 하고 지 혼자 음이탈. 헤이야 데이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헤이야 데이야 어서 넣어줘. 아이고. 또 그 강의장에서 나오는데 아이고. 정말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아. 이제 그런 강의를 지금 내 동료 한 명 없이 10년간. 1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기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 목회도 힘들지만 선교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냥 마치 그냥 오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1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야전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힘들구나. 일반 목회도 힘들지만. 근데 나는 왜? 저는 약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그 질문. 당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편안한 곳 가는 걸 좀 싫어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알아주고 제 강의를 막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한테서 강의를 하는 건 약간 양심에 걸리는 일이야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쉬울 수 있는 일인데. 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쉽고 나한테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하는 건 그렇죠. 이건 뭔가 아니야.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막 뭔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지. 그리고는 여러분이 제 강연을 몇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말을 이렇게 설설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막 에너지를 맞아요. 다 쏟잖아요. 에너지를 네. 발산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요? 신들린 듯. 예? 신들린 듯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배설? 토해낸다? 아니 좀 열변. 네? 응집 응집. 마음에 들어요. 응집이 결정. 당첨. 좀 배웠어. 좀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랐어. 응집. 예? 나중에 하려고 하자. 나중에 끼려고 말이야. 이미 끝났어. 응집에서. 응집 결정 났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게 무대 원칙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이 8명 나와도 채널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맞아.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인의 모든 이 시선을 잡아 끌려면 자기의 영혼을 태워야 돼요. 맞아. 즐거워서 태웠고 필요해서 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만사형통 담당 PD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선생하고 나하고는 범이야 범. 제가 왜요? 그랬더니 김 선생 범띠, 나 구범준. 얼토당토않구나. 어디서 끼워 맞추려고 말이야. 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나는 오범철이. 구범 호랑이요. 제가 범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럼 범의 특징이 뭐냐? 표범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표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보세요. 얘네들은 속도가 되게 빠르죠. 네. 속도를 엄청 빨리 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가속력이 대단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사냥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뛰어요. 더 뛰면 심장이나 맞아. 뇌에 온도가 뜨거워져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범이나 이런 걔네들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걔네가 예?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딱 정했어. 예? 하이에나요? 저기 하이에나 띠도 응집이 있나요? 좀 덜 됐어요. 응집이 아, 좀 그래요? 덜 됐어요. 좀 더해서. 네, 좀만 더 해주세요. 아니 저 CG로 여기 범 좀 해주세요. CG로 돌체인가바나 스타일 범을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뛰잖아요. 예? 뛰는데 얘네들은 막 1km, 2km 못 뛴다고요. 몇백 미터예요. 맞아. 딱 그 주어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그 거리에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이렇게 가잖아요. 샷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딱 가까이 이렇게 딱 본 거야. 딱 이렇게 오케이 야생 멧돼지를 본 거야. 야생 멧돼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하필이면 또 그쪽 보고. 왜냐면 사슴 이런 게 안 어울리니까. 자, 하여튼 야생 그리고 딱 멧돼지. 딱 잡았어. 자, 야생 멧돼지. 그리고 딱 요 거리를 벗어나면 얘는 그냥 안 뛰어버려요. 맞아. 자기도 아는 거예요. 더 뛰면 더 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뛰면 자기의 심장이나 자기의 뇌가 무리가 와서 맞아. 나 죽을 죽는다는 수도 걸 있고. 아는 거예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뛰어. 걔네들은 계속 뛰어. 안 뛰면 죽는 힘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계속 뛰어. 막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빨리 계속 뛴다고요.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저 PD님이든 저든 에너지를 강연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10년을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열이 너무 올랐고 맞아. 심장도 열이 너무 올라버린. 우리가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자기 상태를 모르지만 자기의 미션이 명확한 사람. 맞아. 나 해야 할 일이 있어. 진짜 나 호락호락한 여자 아니야. 나 2등 못 나왔지만 나 정말 나올 거 다 나왔어. 나에겐 미션이 있어. 미션.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뚜렷한 그 무언가의 지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뇌의 상태로 예. 돌리거든요. 그럼 안 아파요. 맞아. 아프지도 않아. 웬만한 그런 충격에는. 그런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너무 안 행복해 보인다. 어?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계속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이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원인.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모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어렸을 적에 솔직하게 저희의 집이 이렇게 막 화목하고 그랬던 기억보다는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노동일을 하셔서 열심히 벌었는데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회에 환원하시는 거예요. 환원. 도박. 여러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 사회에 좀 환원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아버지 좀 사회에 환원하셨다. 좀 우리 네. 환원. 아버지 뭘로 환원하셨어요? 회사가? 회사가 망한 사업으로. 안 됐어요? 네. 그렇어요. 자발적 환원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매우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눈치를 본다고요. 이제 아버지 사업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집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진 않았는데 노동일 하시면 그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탄 날 어디 가셔버리는 거예요. 술 잡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2, 3일 안 들어올 때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안 계시니까 축제인가요? 아니죠.
분위기가 이제 2, 3일 동안 아버지가 어디에 가셔서 돈을 어떻게 쓰실지 막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막 그 폭풍의 바로 일보 직전, 예? 연평도 포격 사건 막 그 바로 직전이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면 완전 드디어 될 게 시작됐구나 하고는 폭격이 시작이 돼요. 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 전쟁이 끝나면 살짝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이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전쟁에 익숙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평화와 평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번 주에랑 똑같은 얘기인데 평화가 익숙치가 않은 거죠. 여성분들 소개팅하러 갈 때 평상시에 좀 그래도 입던 옷을 입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처음 사서 한 번도 안 입은 옷, 한 번도 안 신는 구두를 신고 가야 편해요? 어때요? 평상시에 입던 거지 같은 걸 입고 가야 편하단 말이에요. 새 구두 신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까진다고. 데일밴드 마르고 막 불편하고 막 새 옷도 뭔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특별한 오디션이나 매우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오디션 같은 걸 볼 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새 옷을 잘 안 입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선수들은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수염도 안 깎는 거예요. 그 여성들도 그런 분이 많다고요. 특별한 면접이 있을 때는 제모를 안 하는 거예요. 제모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모를 하던 걸 해줘야지. 안 그러면 한 구멍에서 3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스타킹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단 말이에요.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른 척 하고 있지만 지금 저놈이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인가? 어떻게 알았지?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속으로 여자야 저거. 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막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 자기가 다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는 것도 너무 많이 그런 거에 저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평화롭거나 내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에 가면 뭔가 불안해지고 가만히 못 있고 이 쉼을 못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도 이제는 좀 저를 아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더 심도 있게 하면 되는데 그런 강의는 해서는 안 돼. 난 전쟁터로 또 나가야 돼. 또 나가야 돼. 스케줄도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으로 잡아야 돼.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묘한 평안을 느끼는 거죠. 오케이.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길들여짐의 습관적인 그런 어떤 젖어 있는 그 무엇인가의 익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나 표범인데 그럼 표범이면 열심히 달리고 넋놓고 딱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표범이 계속 뛰어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일단 아는 것으로 도움이 된 거죠. 두 번째 마지막은 뭐였냐면 제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엄마하고 아빠가 다투면 처음엔 제가 겁이 많아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엄마가 아버지를 정면으로 가격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얼른 가라, 도망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지만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렸지만 저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엄마를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자기 아버지에게서부터 자기 엄마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는 거지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고 그 현장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긴 게 뭐냐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보면 되게 강하고 딱 커리어 우먼이고 자기 스스로 있는 여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 알아서 자기가 잘하니까. 근데 되게 힘든 여성, 도움이 필요하고 예쁜 여성, 그런 여성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예? 예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해야지. 아, 그 주님께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누가 다 도와주냐? 전제 조건이 있다. 세상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의도 보면은 되게 힘든 분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해봤으니까 강의를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제가 그만 도와줘야지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부족하고 힘들면. 왜냐? 내가 우리 엄마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도와줄 능력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생겼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강의해야 될 줄 알겠어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강의도 2시간 해야 할 거를 막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맞아.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순수함이 어떤 마음에 들어서 야매지만 맥힌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오래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 가을을 시작하는 즈음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얼굴을 여러분에게 속이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힘든 상태인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저는 다음 주에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는 이미 청소년 때 많이 해봐서 자살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 깨달음이나 그 알게 됨, 그 인식하게 됨, 여기에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인식하면 인정하게 됩니다. 네. 인정하면 수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처음엔 뭐 해야 한다고요? 인식. 내 몸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인식의 두 번째는 뭘까요? 인정이죠. 그래,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됐어. 나 이걸 인정하겠어. 그 다음엔 뭐라고요? 3단계가? 수정. 그런데 인정은 했는데 수정하지 않아요. 나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수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배째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째. 어떡할 거냐? 배째라! 어떡할 거냐? 나 이렇게 그냥 살아왔다. 이러고 살 거다. 나 이렇게 살 거다. 나 그냥 맨날 전쟁터에서 살 거고, 나 그냥 맨날 그냥 범처럼 그냥 계속 뛰어다니다가 나 어느 날 한 번에 쇼크 사러 죽을 거다. 이게 그런 거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수정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내적, 외적인 모든 것들을 환경이나 과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증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바꾸려고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죠. 그 사람은 매우 안 좋은 조건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게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다. 독서. 두 번째는 진실이다. 진실. 그렇지만 전 거기에 진실의 정의를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고 진실은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힘이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게 진실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사건만 될 뿐이죠.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겪을수록 상당히 사연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진실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되면 이제는 그 사연이 자기의 소명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면 좋겠고 또 그걸 인정하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의 내적 외적인 것들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의 시작인데 가을처럼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